자, 이제 직지 30번째, 3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 템포스테이 들어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청주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직지는 많이 들어봤지만 직지의 내용은 뭐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 직지라는 걸 공부하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무슨 소용이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기대하지 않은 뭔가 큰 자기한테 어떤 깨우침, 뭐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직지라는 것은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없어요. 다양한 거의 150개의 어떤 개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직지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좀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평상시 우리가 바라봤던 거하고 좀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 그러니까 이 직지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곧바로 어떤 해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답을 주는 건 아닌데, 이러한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존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다르게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똑같이 매번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면 좀 이 현실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더 깊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삶에 지금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공부해요. 수많은 지식도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그닥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아. 그냥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게 가벼워지려면 그것보다 더 무거워진 걸 알아야 돼. 이게 저러한 사실이 참 별로 쓰잘데기 없다. 좀 가벼운 거다. 라는 것을 알려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더 깊이 있는 어떤 거를 우리가 알 때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무게감이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시간이 이렇게 계속 축적되다 보면 보는 것도 조금 듣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되게 무겁게 생각했던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게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무게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살면서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좀 살아가면서 군더더기, 불필요한 거, 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덜어내야 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불필요한 것이다. 이게 그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 그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 때 현재 내가 알아왔던 것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보고 아는 것이 일단 달라지고 보고 아는 것이 달라지다 보면 현재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가치의 변화가 생기고 그닥 나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모를 때는 그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이게 별로 나한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진다면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이제 버려가야겠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현실을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나한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생각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모르고 살아도 그냥 삶이 그것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무튼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훨씬 더 내가 뭔가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미처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깨우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 가벼운 것들은 좀 덜어내고 또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더 나한테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 더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허무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막 믿고 의지했던 것들. 내가 이거는 뭐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뭐 건강도 마찬가지도 또 재산도 재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내가 내 것이야 이건 나야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허물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게 있고 흔들림이 없으면 세상이 살만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뭔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뭐 조금 안정이 되겠죠. 우리는 뭐 신앙으로서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절대자를 그렇게 이제 믿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 같은 경우는 마음을 닦는 공부, 지혜를 닦는 공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마음을 닦고 그 마음이 습관화가 되고 그 마음이 힘이 되면 세상 일이 막 변하고 세상 일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가 반복적으로 닦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마음에 스스로 의지할 수 있다. 자기가 만든, 자기가 닦은, 자기가 연습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의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를 닦잖아요. 이제 오늘 이 공부할 내용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한 달 전인가 이렇게 또 저희 템플 스테이 참여하신 분 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했어.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템플 스테이를 왔던 한 남성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농담하면서 물었어요. 이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얻은 적은 있냐고. 그래서,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뭔가 먼저 얻었으니까 잃은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얻는 걸까요? 주는 거예요? 아니, 얻는 말이나 준다는 말이나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얻는 대상일까? 얻어야 하는 대상인가? 얻는 대상이요? 아니면 내가 그냥 경험하는 대상이에요? 얻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아니, 얻는다는 얘기는 어딘가 얘가 있어야 돼. 사랑이 존재해야 돼. 내가 얻는다는 말이 표현이 되려면 존재하는 것이어야 돼. 이게 존재하는 거와 그냥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치고 손을 비비면 손의 느낌은 경험해. 그쵸? 손의 느낌을 경험하지만 이 느낌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경험은 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만지고 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험은 할 수 있으나 내가 거기서 뭔가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는다. 만약 사랑이라는 거가 존재하는 거면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본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콩깍지가 끼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험하는 거와 존재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은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그러면 그 상실감이 있겠죠. 사랑하고 있을 때는 내가 사랑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거야.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 또 내 거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내 거다, 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엄밀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걸 자기의 경험을 착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냥 헛개비어 같은 건데 본래 존재했던 바가 없었는데 본인은 얻었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본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있은 적이 없으니까 있다와 없다라는 논리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냥 경험한다. 조건이 돼서 경험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뭐 오늘까지 계속 지금 비가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며칠 동안 내렸던 비는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상황이었을까요? 하나의 상황.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어떤 사람은 비가 하늘에서 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저거는 땅이든 어디에 있든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있다가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물방울이 됐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엄밀히만 하면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때 기압이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물로 바뀌어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내릴 때는 비, 흘러가면 강물, 그게 바다로 가면 바닷물, 어디 뭐 댐에 갇혀 있으면 뭐 호수물 이렇게. 근데 뭐 빗물이 다르고 바닷물이 다르고 강물이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먹는 생수도 다르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마치 다르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본질은 물이라는 거 하나고, 그리고 그 물이라는 것도 수소와 산소가 모여있는 상태. 수소가 산소가 모여있는 상태지, 애초에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마치 저거는 수돗물, 저거는 생수, 저거는 빗물, 저 내리는 빗물이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나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지. 구름이 떨어진 게 비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늘에 있는 구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 저 앞에 흐르는 저 개울물 이런 것들을 어쩌면 별개로 생각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것도 그냥 수소와 산소가 모아진 거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게 조금 달라져. 이게 존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냥 단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의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뭐 얻기도 하고 무언가를 상실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크게 뭘 얻었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양양해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이 힘들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마음을 닦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떤 마음을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이제 좀 친척 중에 한 분이 요즘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 우연히 이제 이렇게 얼마 전에 뵀는데 얼굴에 관상이 변했어. 6개월 만에. 예? 사업이 너무 힘들고 이게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하여튼 얼굴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얼굴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뭔가 부정적인, 뭔가 힘들고 어둡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몸의 체형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계속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우리 삶도 달라지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 상태를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계속 그런 마음을 이제 만들게 되면 마음도 바뀌고 우리 몸도 바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변화가 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은 내가 마음을 닦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몰라.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공부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멍청해지는 공부를 해. 네? 정확히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뭔가 나도 좋고 남들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고 편안한 상태, 자기 만족스러운 상태, 막 그런 상태에만 젖어 있어. 쉽게 말해서 자뻑이야, 자뻑. 그냥 자기 혼자 좋다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고 오히려 더 자기 집착이나 어리석음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닦는지를 몰라.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마음을 닦는지를 모르고 계속 앉아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하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뭐 얻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10년, 20년을 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열심히는 했으나 이게 자기 변화도 없고 얻어지는 결실도 없고. 그런데 마음을 닦는 내가 어떤 마음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사람은 분명히 변하기 마련이에요. 나쁜 쪽으로는 더 빨리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는 더 우리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은 걸리나 어느 쪽이든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변한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알고서는 해라.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단순한, 낮은 차원의 단순한 수준, 자기 만족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도 편안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그런 마음을 반복적으로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 이 법당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제가 이렇게 템포스테이 진행하면서 손님들이 와서 매일 이렇게 차담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 분명히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제가 편안하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앉아있으면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워요. 제가 불안해하고 뭐가 들떠있고 바쁜 마음, 분주한 마음으로 있으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속 뭔가 똑같이 마음이 분주해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으로 끝나지가 않고요.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생활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마음을 계속 연습하면 습관화가 된다.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마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계속 뭐 시간 되는 데마다 늘 하는 거예요. 앉아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연습을 하죠. 그러면 몇 달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져. 이제 연습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져.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워지는데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이 진도가 내가 어떤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는 천차만별이야. 계속 이것도 진도 올라가죠. 이것보다 요런 마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막 우주를 측정하고 뭐 해가지고 답을 알아냈을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으로 답을 알아냈을까요? 아인슈타인 잘 모르니 그냥 일단 중요한 거는 알았어요. 자, 우리가 그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 그 물리학자들 중에 이론 물리학자들은 정말로 우주의 거리, 뭐 빛의 시간, 뭐 어떤 우주에서 블랙홀이 있잖아. 블랙홀 뭔가 우주의 현상들을 직접 가서 측정할 수 없어. 하지만 머리로 요러 하니까 얘는 이 중량이 이렇고 얘는 질량이 이렇고 요 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상상으로 실험을 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돼. 이게 빛이 중력에 따라 분명히 휘 것이다. 빛이 오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빛이 시공간에 의해서 휘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빛이 눈에 보여야지 빛이 휘는지 이게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과학자가 그 일식이 일어날 때, 그 월식이에요. 하여튼 월식인지 일식이 일어날 때 그때 이게 빛이 휘는 현상을 실제 관찰을 해서 그 말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죠. 그 아인슈타인은 그 실험하지 않고도 딱 알아냈어요. 빛이 휜다. 빛이 무거운 중력을 만나면 지나가던 빛도 그것 때문에 굴절된다, 휘어진다. 이런 거를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과학자가 그거를 밝혀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무튼 머릿속의 상상력으로 우리가 몰랐던 어떤 사실을 이렇게 알려줬어. 깨달았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닦아야 할 어떤 내용이 필요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편안한 마음, 그냥 누구나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건 편안한 마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한 마음. 뭐 이런 마음을 닦겠지. 근데 그런 마음은 자기 혼자만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보살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열반은 모르지만 정말 열반의 상태가 된다면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상상을 해봐. 그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야.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야. 아니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나도 좋고 우리 가족들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늘 이런 마음이 된다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상의 마음을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직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공부가. 그냥 그게 어느 순간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다고 갑자기 오래 앉아있다고 뿅 하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공부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바라보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면 이제 보는 넓이가 달라지고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보다 더 그 상위, 더 높은 어떤 개념을 알게 되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개념을 알게 되면 기존에 알았던 것들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요즘은 가끔 서울도 그런 박물관, 옛날 박물관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생활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생활 환경 박물관 혹시 가보셨어요? 근데 근대 박물관이지, 드라마 세트장처럼 이렇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놀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옛날 쓰던 선풍기, 옛날 쓰던 텔레비전 이런 거 갖다 놓고 거기 보면 딱지, 구슬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은 딱지치기, 구슬, 모범생이라 그런 거 잘 안 하셨죠? 하셨어요? 네. 그때는 진짜 저 구슬 떼이면 막 울었는데. 근데 친구하고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홀랑 떼여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세상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어서 있는 구슬을 다 떼었을 때 울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하지. 구슬 있는 구슬 다 떼어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 구슬을 떼었던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게 그 순간에는 그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 마음에 안 두잖아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잖아.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심각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또 여러분들의 지혜 상태가 달라지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막 아둥바둥 막 붙잡고 있는데, 시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막 형제지간에 싸우고, 서로 친구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 건데. 아무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해. 이름을 붙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원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작용이야. 작용하는 거고 우리가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고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또 여기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름을 붙여. 내리는 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비가 흘러가면 강물, 저 끝에까지 가면 바닷물, 그걸 우리가 마시면 수돗물. 다 같은 건데 이름을 다르게 붙였죠.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의 현상인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름을 붙여.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우리 인간 위주로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서 어떤 형태를 정하고 이름을 다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좋은 것, 나쁜 것 또 이렇게 또 구분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게 본래 세상은 그냥 세상은 조건이 맞아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한동안 그 중국에서 만든 이 녹차를 이렇게 되게 많이 마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거기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냐고. 근데 갑자기 이제 마시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 중금속이 왜 들어갔냐고 내가 깨끗이 씻어 먹으면 됐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기 이제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좀 느슨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 자동차에서 이제 이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면 그게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아침 이슬이나 비가 내리면 이파리에 다 내려앉는다. 이파리나 땅으로 내려가고 그 녹차가 결국 그 중금속을 흡수하게 되고 그 흡수해서 머물고 있다가 우리가 그 우려 마실 때 다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차를 마시기가 좀 꺼려졌어요. 꺼려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차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차는 죄가 없어. 그냥 비가 내렸으니까 그냥 내리는 비를 받았을 뿐이고, 뭐 중금속이 뭐가 들어왔는지 그 차이파리나 차나무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됐고 조건이 됐으니까 그렇게 작용했을 뿐이고, 그거를 마시는 인간들이 이거는 좋은 거. 모르고 마셨을 때는 좋다고 마셨고 어떤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못 마시고 제가 어느 스님이 저한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했어. 정말 저도 되게 들어주기가 되게 난처한 부탁인데 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인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참 난처한 부탁이었는데 저한테 부탁을 했어. 정말 저도 이거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 힘든데 아무튼 그래도 옛 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줬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찻잔 하나를 설문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물컵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거 내가 힘든 거 해결해 줬는데 왜 이렇게 그 봉투로 주지 왜 이렇게 물컵 같은 거 하나 줬을까 해가지고 그래 저 스님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한테 그냥 뭐 컵 하나 선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디 선반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이제 몇 달 있다 다시 그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 물어요. 그때 그거 잔 갖고 있냐고. 그래서 그거 양치할 때 양치잔 컵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선생님의 작품인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게 누구의 작품이고 가격이 얼마다라고 설명을 들었어. 제가 그다음부터 양치잔으로 쓸까요? 아니면 못 쓸까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양치질하고 그냥 이 캠구는 그 잔으로 썼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모셔놔줘요. 정말 이렇게 안쪽에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이제 쓰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컵도 사실은 본래 뭐가 정해진 건 없죠. 그냥 컵은 컵이에요. 그냥 그걸로 뭐 내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그쵸. 양치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뭐 그것다 화분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 본래의 가치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본래의 용도나 이름 이런 건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사람이 이름도 붙이고, 뭐 의미도 붙이고, 가치도 붙이고, 좋다, 나쁘다, 평가도 하고, 뭐 단계, 단계 또 이게 급을 또 급을 매겨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단계도 매기고. 어저께 제가 뭐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명품 시계 있잖아요. 명품 시계. 뭐 예를 들어 롤렉스. 롤렉스 시계는 내가 줘도 못 찰 것 같아. 왜 그러냐니까, 그게 2년에 한 번씩은 싹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그러면 안 맞대. 이 안에 오일, 기름이 오버홀이라고 그래서 시계를 완전히 뜯어서 모든 걸 완전히 뜯었다가 청소하고 고치고 다시 시계를 또 조립을 한대요. 기름을 넣어서. 근데 그 기름이 매일 쓰면 2년이면 기름이 고갈되고 어디 장롱에 보관했다가 어디 외출할 때만 쓰면 한 5년 간대. 그러면 2년에서 5년은 시계를 완전 분해했다 다시 조립해야 돼. 그게 싸게 해주는 데가 15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거 시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시계를 줘도 저거를 수리 몇 년에 왜냐면 그거 이제 그렇게 수리를 안 한 시계는 완전히 이제 떡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말 이렇게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정말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시계고 제가 눈에는 제 눈에 그리고 명품 시계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기계로 만들었으면 잘 맞는데, 기계로 만든 건 안 비싸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니까 비싸. 근데 사람은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안 맞아. 그게 정상이야. 그걸 알고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계 맞춰야 돼. 그거는요, 가만히 맞춰놓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시간을 맞춰줘야 돼. 그런 재미로 타는 거야. 그게 수제품이라는 그 매력이 있는데, 저도 안 갖는다. 저거는 내가 시계도 안 맞고 유지비도 비싼데 저거를 우리는 그리고 자기 만족이죠.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계를 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뿌듯해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거 무겁기만 하고 이거 무겁기만 하고 그 가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가치가 누구한테 보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전자식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요즘 또 뭐 스마트 시계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규정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거에 이제 연연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계를 막 갖고 싶어 하고 그런 시계를 가진 사람은 막 그걸 뽐내고 싶어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누구의 눈에서 보면은 다 쓰잘데기 없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 16조죠. 제 15조는 아리아 대바, 그 다음에 제 14조는 용수. 그 다음 아리아 대바, 오늘 배우는 라우라다. 이 세 분이 중간 학파의 핵심, 가장 유명하신 중간 불교, 그러니까 중간 학파, 우리 불교 역사에서 반야 사상의 토대가 되는 중간 학파의 가장 전성기 때 활동하셨던 이제 스님입니다. 이 라우라다 존자, 이분의 일대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만 한번 볼게요. 제 16조 라우라다 존자는 승가난자에게 출가하도록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하고 법에는 정법안장을 부족하면서 개성으로 말했다. 법에는 실로 증득할 것이 없다.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법은 있음과 없음의 모습이 아니니 안과 밖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법을 부족하고 나서 편안히 앉아 정멸의 산매에 들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그 이제 마지막 개송이죠. 법에는 실로 증득할 것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모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는 세상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름을 붙이고 가치를 매겼어. 근데 본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조건이 만나서 그렇게 벌어진 현상이었지 그게 존재하는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들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단정하고 우리가 그거에 이제 엮여서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세상을 기존에 보던 대로 습관대로 좀 보지 말고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한번 연습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뭔가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진 것이 있어. 어떤 무게감을 가진 사건이 있어. 이 사건이 나한테 어떤 무게감을 줘.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죠. 옛날 악바루 왕이죠. 인도의 왕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은 아니고 아마 저쪽에 그 중국 저 중앙아시아나 몽고 계통 그 왕조였었는데 악바루 왕이 신하들한테 벽에다가 줄 하나 거놓고 저거 손대지 말고 줄 짧게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명령을. 벽에다가 금 하나 거놓고 저거 손대지 말고 줄 짧게 만들으라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그 줄보다 좀 더 긴 줄을 하나 걷버렸어. 그 위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리적으로는 그 줄이 안 변했으나 그 줄보다 더 긴 줄을 거버리는 순간 그 줄은 짧아졌지. 그쵸? 혼자 있을 때는 몰랐으나 더 긴 줄을 거버리니까 그 줄이 짧아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식, 사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 기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마음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훨씬 가벼워진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